이번 주에 배우는 광학은 기하광학과 물리광학으로 나뉜다 그랬죠. 기하광학은 빛이 파동임에도 불구하고 파동의 성질은 빼고 그냥 광선으로 반사법칙과 스넬 법칙만 있으면 다 설명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광학기기입니다. 그래서 그 광학기기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뭐 이런 맨 왼쪽에 있는 게 뭡니까? 망원경, 그 다음에 현미경, 그 다음에 확대경 이런 것들인데 이건 뭐냐면 이거 빛의 경로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관찰 대상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든 장치가 바로 이런 광학기기입니다. 우리가 뭘 본다고 할 때 그 빛의 경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확대경으로 보면 물체가 커 보이죠? 그건 뭐냐? 우리 눈으로 큰 물체처럼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광학기기는 무엇을 이용하냐면 빛의 경로를 바꾸는 장치를 이용합니다. 그게 거울과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주위에 거울과 렌즈를 적당히 조합해 가지고 하는데 이때 거울과 렌즈를 조합해서 빛이 진행하는 것은 무엇만 쓰냐면 그냥 반사법칙과 굴절법칙, 그러니까 반사법칙과 스넬 법칙만 쓸 것 같으면 전부 다 설명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기계는 그런 거울과 렌즈를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중첩적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거울의 원리는 무엇이고 렌즈의 원리는 무엇인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거울 문제는 가장 간단한 거울이 이런 거울이 있겠어요. 평면 거울, 우리가 보통 쓰는 평면 거울이죠. 자, 이 거울을 봅니다.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우리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이 물체가 거울을 통해서 보이죠. 어떻게 해서 보이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빛이 일로 가는데 이 빛이 사실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반사돼서 저리로 가는데 이건 저쪽에서 올 때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울에서 저리로 가는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어디에서 온 것처럼 보입니까? 여기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물체가 우리는 여기만 보니까 거울은 없고 물체가 여기 있을 때도 빛이 이 선을 따라오겠죠. 그래서 저기만 보고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거울이란 바로 이렇게 빛의 경로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 보통의 경우에는 거울도 눈에 보이니까 그냥 저기 있는 게 여기 있는가 보다 빤히 알지만 거울이 눈에 안 보이게 아주 깔끔한 거울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짜 물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풀 때 무엇이 이용이 되냐면 저 O는 뭐냐면 거울에서부터 물체까지 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O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울에서 이거 상이라고 하는데 상까지의 거리를 I라고 하겠습니다. O라고 쓴 이유는 영어로 object, I라고 쓴 이유는 영어로 상을 대표하는 이미지 이걸 쓴 겁니다. 자, 그러면 거울 문제의 목표는 뭐냐면 무엇을 알아내는 거냐면 우리 O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상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까지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배율을 구하는 게 이 거울 가지면 배율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거울 문제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거울이 있으면 경로 우리가 눈치 못 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눈으로 들어오는 건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거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여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걸 갖다가 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거울 문제는 거울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알았을 때 상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 게 우리 목표라고 그랬죠. 그때 이용하는 공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울 공식이라고 합니다. 거울 공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체까지 거리분의 1 더하기 상까지 거리분의 1은 초점까지 거리와 같다. 그리고 이 R은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초점 거리의 2배입니다. 그래서 R분의 2와 같다라고 하는 거겠어요. 근데 이 식을 적용할 때 우리 이런 것들을 부호를 붙여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체는 항상 물체의 거리가 기준이죠. 이 물체는 항상 앞에 놓으니까 이건 항상 그냥 0보다 크다 하겠어요. 물체까지의 거리는 0입니다. 이건 안 바뀝니다. 네.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물체는 거울 앞에다 놓죠. 거울 뒤로 놓는 경우가 없죠. 근데 혹시 거울 뒤로 놓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이 물체 역할을 할 때 그때 이제 마이너스가 음수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냥 거울 앞에 물체를 놓는다 그러면 이건 항상 0보다 크다. 근데 상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거울이 되면 빛이 반사해서 상이 생긴다면 물체와 같은 쪽에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물체와 같은 쪽에 생길 때는 0보다 크고 물체와 반대쪽에 생길 때는 0보다 작은 숫자로 실제 거리에다가 마이너스 를 붙여줍니다. 이 식에 적용할 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뒤에 10cm다 그러면 이 i에다가 마이너스 10cm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점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이 거울 앞에 있으면 초점이란 빛이 가서 반사해가지고 모이는 점인데 그 빛이 거울 앞에 모이면 그러면 0보다 큽니다. 그게 이제 오목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은 어떻게 하냐? 빛이 모이지 않고 퍼져나가는데 마치 거울 뒤에서 모여가지고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초점이 물체의 반대쪽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초점 거리가 0보다 작은 걸로 이 식에다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울의 곡률 반지름이란 거울이 마치 구 표면의 일부인데 그때 구의 반지름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초점 거리의 2배다. 사실 이건 근사식입니다. 엄격하게 초점이 하나로 존재하려면 그 거울의 표면이 구 표면이 아니라 타원체, 회전 타원체의 표면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작으면 구 표면이 작으면 뭐에 비해서 반지름에 비해서 작으면 이런 근사식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배율은 어떻게 되냐면 M을 배율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물체까지의 거리분의 상까지의 거리를 배율인데 이것도 부호를 붙여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준 부호를 그대로 써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가 0보다 크면 그것은 정립허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0보다 작으면 도립실상이에요. 요거 잘못됐네요. 정립허상, 도립실상. 허상은 항상 정립이고 실상은 항상 도립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을 때 0보다 크면 허상, 정립, 0보다 작으면 도립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면 거울의 경우를 이렇게 보겠어요. 평면 거울 이렇게 상이 생긴다고 했죠. 자, 그러면 평면 거울은 어떠냐? 이때는 어떻게 써요? 이 평면을 구로 만들면 굉장히 큰 구가 되죠. 근데 이건 거의 무엇입니까? 무한대죠. 그래서 평면 거울의 초점 거리는 무한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네. 5분의 1 더하기 i분의 1은 f분의 1인데 이게 0이죠. 그래서 네, 여기 f분의 1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i분의 1을 5가 어떻든지 간에 i를 구할 수가 있죠. 네, 상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상까지의 거리는 뭡니까? 5하고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부호가 반대, 부호가 0보다 작다는 건 이 상이 어디 생겼다는 거예요? 거울 뒤쪽에 생겼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거울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 뒤쪽에 생기는데 물체까지의 거리와 상까지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배율이 1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배율이 1이면서 네, 여기에 i가 마이너스 1이니까 전체적으로 m이 어떻습니까? 0보다 크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정립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봤더니 어때요? 정립이죠. 그리고 이건 허상입니다. 허상이란 무슨 뜻이에요? 빛이 직접 모이지 않고 여기에 모여서 나오는 것처럼 모였죠. 그게 바로 허상입니다. 빛이 직접 모여서 생기는 상은 실상. 이것처럼 빛이 나갔는데 거울 뒤에서 진짜로 모이지는 않고 여기서 나간 것처럼 보일 때 이걸 우리가 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면 거울의 상은 어떻게 그리냐면 반사법칙만 이용하면 그릴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빛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반사법칙 만족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반사각이 같으면 되겠죠. 또 다른 데도 하나 그려요. 다른 데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법선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연결하면, 네, 이걸 연결하면 한 점으로 모이는데 이게 바로 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됐으면 어디 다른 데로 갔더라도 여기 어떤 데로 이렇게 갔더라도 이게 반사돼서 이때 입사각 반사각 해볼 것도 없어요. 이 상에서부터 이렇게 나간 걸로 이렇게 그릴 것 같으면 입사각 반사각이 맞도록 잘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에다가 입사각 반사각 해가지고 그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거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방법이 항상 있습니다.
평면 거울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무슨 방법 없어도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빤하죠. 평면 거울은 네, 상까지의 거리가 물체까지의 거리하고 같고 네, 크기도 배율도 1입니다. 자, 거울 중에서 이제 평면 거울이 아니고 다른 거울이 어떤 게 있냐면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 거울은 어떤 거울이냐면 이렇게 생긴 게 오목 거울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반사면이 오목한 거죠. 이럴 때는 여기 빨갛게 표시한 게 이게 초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곡률 중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점의 2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목 거울에서 상을 그리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 지금 물체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이제 보냅니다. 광선 아무거나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면 여기다가 여기 법선을 그려가지고 여기서 반사광선을 이렇게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내요. 또 이렇게 보내면 여기에 요 곡률 중심을 딱 할 것 같으면 여기에 90도로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입사각이 0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만나는 거, 두 광선이 만나는 거, 여기 바로 상이 생기죠. 여기 이렇게 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상을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물체의 같은 점에 어떤 방향으로 초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또 이렇게 하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디를 여기 지나가요. 여기 딱 해가지고 입사각하고 반사각 맞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 여기서 이렇게 입사각, 반사각 이렇게 한다면 좀 어렵죠. 그래서 뭔가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빛이 실제로 모였기 때문에 이건 실상이다. 근데 이게 도립이죠. 실상은 항상 이렇게 도립이 되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섰다는 거예요. 거꾸로 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만날 때마다 입사각, 반사각 같다고 이러지 않고 뭔가 쉽게 찾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쉽게 찾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이용하냐면 특별한 광선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광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광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목 거울은 오목 거울에 주광선이 있고, 그 다음에 볼록 거울은 볼록 거울에 주광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아놓으면 몇 가지, 서너 가지의 광선 그리는 거. 이건 아주 쉽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입사각, 반사각 안 하더라도 쉽게 그릴 수 있는 이 광선. 근데 그런 광선 2개만 그리면 상이 그려진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오목 거울의 광선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오목 거울에서 이용이 되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지 되겠죠. 그 용어가 뭐가 있냐면 주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목 거울이 딱 있으면 아까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가운데 오목 거울의 가운데 점하고 중점, 그 다음에 초점을 지납니다. 초점을 지나서 여기 곡률 중심까지 가는 연결한 선, 이걸 갖다가 주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린시플, 엑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초점은 우리 잘 아는 거죠. 여기 초점. 그 다음에 여기 초점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초점 거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목 거울의 중심 점 A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초점 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주광선을 정의하겠습니다. 주광선은 어떻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곡률 중심까지의 거리가 곡률 반지름 이럽니다. 이 곡률 반지름은 초점 거리의 2배죠. 그러면 주광선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지금부터 그리겠어요. 어떻게 그리냐면, 자, 여기서 간단히 그리기 쉬운 것인데 어떤 거냐면, 먼저 주축에 평행하게 거울로 들어가면, 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축에 평행하게 들어가면 이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하냐면 반사하는데, 반사한 다음에 반드시 초점을 통과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입사각, 반사각 하면 초점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사각, 반사각 알지 않고 바로 초점 통과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초점을 향해서 들어가면, 자, 이렇게 어떤 광선이 초점을 향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반드시 주축에 평행하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여기에는 아까 어때요? 곡률 중심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곡률 중심을 향해서 들어가면 못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가 입사각이 0도니까 제자리로 그냥 나가는 거죠. 왔던 경로를 되돌아서 나간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꼭 주광선이라고 안 해도 좋지만 나중에 그릴 수 있으면 쉽게 그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요 A점, 이 거울의 중심점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의 중심점으로 이렇게 들어올 것 같으면 입사각과 반사각에 갖게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자, 이런 4개를 주광선이라고 하면, 이렇게 거울 문제에서 상을 만들 때 이 주광선 중에서 아무거나 2개만 그릴 것 같으면 상이 그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런 주황선 가지고 오목거울에 상 그리는 걸 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건 뭐가 있냐면 거울 문제는 무엇을 이용해서 풀어요? 거울 공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리고 아까 주황선을 이용해서 상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하고 구한 것이 이 거울 공식을 이용한 결과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은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 물체에서 떠난 두 광선이 만나면 그곳이 바로 상이 생기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이 상은 물론 초점 거리를 알고 물체까지의 거리를 알면 거울 공식 이용해서 저 상까지 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상까지 그렇게 해서 나온 놈이 거울 앞이 0보다 크면 거울 앞이고 0보다 작으면 거울 뒤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작도를 해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작도할 때는 주황선 2개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목거울의 주황선은 4개인데 먼저 주축에 평행한 거, 그 다음에 초점을 향해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어때요? 곡률 중심을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어때요? 거울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 4가지가 주황선이라고 했죠. 주축에 평행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초점을 통해 나가죠. 반사한 다음에. 초점을 향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반사한 다음에 주축에 평행하게 나가죠. 그 다음에 곡률 중심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왔던 길 다시 가죠. 그 다음에 거울 중심을 향해서 들어오면 어때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이것은 특별한 주황선이라고 할 건 없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로 상을 쉽게 작도할 수가 있습니다.